여기서는 뭐냐면 빅5라는 게 있어요. 빅5는 표기법 중에 하나인데, 얘를 하기 전에 알고리즘의 스피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알고리즘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빠른 알고리즘이 느린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거는 사실이에요. 맞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얘는. 그죠? 근데 우리 이거는 좀 생각과 고민을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빠르다, 느리다, 이거는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컴퓨터에서는 특히 빠르다, 느리다에 대한 기준도 없고, 누구는 이 속도에 있어서 빠르다고 느끼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짰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연산이 1초 만에 끝났어요. 그거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그냥 애매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건 가능해요. 더 빠르다, 더 느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빠르다, 느리다는 안 되고 더 빠르다, 더 느리다.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건데,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1초에 뭐 몇 번, 뭐 10초에 몇 번 이런 거, 뭐 25번 허, 세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안 해요. 1초, 10초, 뭐 1분 이런 거 안 써요. 왜 안 쓰냐면은 제가 한 이제 뭐 소수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 윈도우 95에서 돌렸어요. 그거랑 지금 이 컴퓨터에서 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 차이는 얘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왜냐면 컴퓨터 사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스피드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이제 완료까지 걸리는 절차의 수예요. 스텝. 이게 아니라 몇 초, 몇 분, 이게 아니라 같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5번 연산을 하는 게 10번 연산하는 것보다 우수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아마 제가 막 조건문, 뭐 반복문 이런 거 할 때 스텝을 줄여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넣었어요. 제가 찾고 싶은 거는 7이에요. 그러면 7을 찾기 위해서 얘를 몇 번 뒤져봐야 돼요? 내가 찾고 싶은 아이템을 뒤져보기 위해서, 뭐 배열이라면은 뭐 여기 어디 중간에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구나.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제가 만약에 10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뒤져봐야 된다는 거네.
근데 제가 배열의 용량을 2배로 늘렸어요. 20이에요. 제가 7을 찾고 싶어요. 횟수가 변하나요 이거? 안 변하죠. 그죠? 제가 20을 찾고 싶어요. 횟수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10을 찾고 싶어요. 안 변하죠. 이거는 선형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가 이제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가 있을 거잖아요. 인풋 데이터의 사이즈, 얘가 n개라면 n번 찾으면 되죠. 10개면 스텝은 10번이 될 거고 20개면 스텝은 20개가 될 거니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게 100개다, 100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간 복잡도를 다룰 겁니다.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데이터가 뭐 10개, 데이터가 뭐 20개 이렇게요.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ON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빅 O 노테이션인데, 표기법인데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n개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n번 걸려요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ON이다. 표현을 하는 방법이에요. 개발자라면은 이것만 봐도 이거 대충 얼마나 걸리겠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얘는. 일일이 데이터를 넣어가면서 뭐 데이터의 사이즈가 n개면 뭐 n번 걸리고요, 뭐 데이터의 사이즈가 n개면 n제곱번 걸리고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빅5 중에 빅5 노테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이제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 얼마나 걸려 하면은 이거 이만큼 걸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가 기준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n은 우리가 데이터가 10개고 20개였잖아요. 얘는 상수는 다 떼버려요. 개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형 모델이야 까지만 이제 중요한 게 되는 거고,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비고가 다루는 거는 시간 복잡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얼마 만에 끝날 건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만 있으면. 자, 빅5 말고도 빅오메가, 빅세타 같은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빅5 말고 빅오메가가 이렇게 표시, 빅세타는 이거 좀 이렇게 쓰죠. 뭔지 아시죠?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아마 봤을 텐데 문과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메가 세타 이렇게 이 세 개 중에 빅5를 써요. 이제 점근 표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아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어렵잖아요. 네, 빅5만 아시면 돼요. 왜 얘를 쓰냐? 빅5는 상한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치를 나타내요. 최대치를 나타내고, 빅오메가는 하한선이에요. 최저치를 나타내요. 빅세타는 그 중간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한선이랑 중간선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 끝나는 데 있어서 최대 얼마나 걸리는데가 중요한 거지. 이거 대충 중간 여기야는 별로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빅5를 쓰면은 너 최대 네가 투자한 돈의 30% 가져갈 수 있어를 알려주는데 빅, 빅 오메가를 쓰면은 네가 투자를 한 돈의 0% 가져갈 수 있어. 최저점이니까. 또는 마이너스 몇 퍼센트 가져갈 수 있어.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어, 빅세타를 쓰면은 너는 한 15% 가져갈 거야. 근데 사실은 더 가져가는 거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빅5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빅5는 진짜로 상한선일 뿐이지 그 최대치를 나타내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법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뭐 코인 투자에 대한 법이 하나 생겨가지고 네가 최대치로 네가 투자한 돈에서 10% 이상 가져갈 수 없어. 그러니까 법이 딱 하나 생겼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법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빅5가 예측하기로는 30%를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최대치랑 상한선이랑 다른 거죠, 이건. 네.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것 뿐이지 얘는 이제 완전 최고가 막 이런 걸 나타내주진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뉘앙스만 가져가세요. 뉘앙스만. 자, 만약에 5에 1이래요. 방금 전에 5에 n을 했었잖아요. 5에 1이래요.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함수가 펑션 1 이렇게 함수가 하나 있는데 얘는 int 배열을 받을 거고 n이라는 배열을 받겠대요. return n을 해주겠대요. 그냥 n의 0번째 이렇게 하겠대요.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써보자면 만약에 n의 0 0이라면 true라고 할 거고 뭐 불 타입 다 있는 거예요. 지금 false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 통째로가 넘어오는데 첫 번째 들어있는 값이 0이면 true고 아니면 false래요. 간단하죠? 어렵진 않죠. 얘. 요런 게 이제 5의 1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자로 받는 배열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얘는. 왜냐면 얘는 첫 번째 공간에서 뒤진 다음에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n의 크기가 증가해도 얘가 끝나는 스텝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배열의 크기가 뭐 100개든 1000개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첫 번째 것만 보고 끝날 거니까. 그럴 때는 뒤져볼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때 그림이 좀 나올 건데요. 좀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일단 좀 깔끔하게 그려보자면 얘는 원점인 거고 얘는 타임, 얘는 데이터예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도 상관없이 시간은 일정하게 걸리죠. 5의 1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값이 아무리 커져도 한 번만에 끝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까 그 5의 n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그죠? 만약에 5의 n이다
5의 n이다. 그러면 배열을 한번 뒤져볼까? 이제 i는 0부터 i는 n.점 렌스래요. 이렇게 있대요. 길이를 구해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f 이렇게 있대요. 얘는 얘기가 좀 다르죠. 배열의 그러니까 여기 뭐 메인 함수 어딘가에서 펑션 1한테 n이라는 배열을 줬대요. 얘가 크기가 3개짜리래요. 그럼 이 반복문은 3번 도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0개짜리가 넘어왔대요 이번에. 그럼 0부터 9까지 할 거니까 10번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입력받은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얘가 5의 1이었던 거고 이 녀석이 5의 n이었던 거고.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시간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이 되는 거죠. 선형 리니어 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 플러스 뭐 j래요. 이걸 출력을 하고 싶대요. 자, 이거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 반복문. n이 1 증가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n이 1이면은 그냥 돌고 말 거고, n이 2라면 4번 돌겠네요. n이 3이라면 9번 돌 거고요. 즉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0부터 0, 1, 2,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일 거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0, 1, 2,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n개죠. 이걸 다 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마치 생긴 게 2차원별 마냥, 엑셀 데이터 마냥 양쪽으로 다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해봐야 된다는 거는 5의 n 제곱이겠죠. 스퀘어니까 평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다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n번 해야 되는 거죠. n번씩 n번이면 n의 제곱번이네요. 그죠? n이 1 증가한다면 부담이 꽤 많이 나는 거죠. 이제 꽤 많이 되는 거죠. 요거를 진짜 간단하게만 또 그려보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타임이고 여기 데이터예요. 그러면 n제곱의 그 왜 미적분할 때 n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급격하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 기울기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1이고 2고 뭐 3이고 4고 이거는 얘기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 때마다 기울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하나 더. NM이 왔대요. NM. 배열이 두 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뭔지, 뭐 하는지 아시겠죠? 각각 따로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림이 살짝 달라질 수가 있는 게 5에 NM이겠네요. 이러면 그죠? 그러면 비슷하게 따져봤을 때 여기 n개인 거고 0부터 n개인 거고 얘는 0, 1, 2, m개인 거잖아요. 이만큼은 m개라서 그죠? 배열에 서로 이제 크기가 다르다면은 살짝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 그래프로 따져보자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면적에 관한 거니까 지금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얘는 n이에요. 얘는 k입니다. 아, 이거 여기를 안 바꿨네. 이렇게 하겠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는 세제곱이네요. 맞죠? 얘를 이거 그림이 좀 쉽진 않은데 입체로 봐주세요. 입체로.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림이? 뭔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n개, 여기서 여기까지 n개, 여기서 여기까지 n개. 그러면 얘는 뭐예요? 5의 n의 세제곱이네요. 요 반복문 하나 더 씌웠을 뿐인데 이제 그 부피로 들어가게 돼요. 평면의 면적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또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좀 더 얘가 만약에 5의 n 제곱이라면 얘가 5의 n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축이 하나 더 추가된 거니까요. 입력받은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은 급격하게,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가 될 거니까요. n이 1이고 n이 2면은 뭐 n이 1이고 n이 3이면은 이런 걸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확실히 나오겠죠. 아, 이게 좀 어려운데 4차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얘를 이제 더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더 이어붙일 수가 있는데 4차원 배열, 뭐 4차원, 5차원 배열, 6차원 배열 이런 것도 있어요. 지뢰찾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3차원 지뢰찾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존재하는 게 저기도 존재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에 2n제곱 5에 2n제곱 이거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예시가 대표적인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은 이런 느낌이에요. 가로 세로 길이가 1, 1이에요. 얘를 세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 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렇게 붙이면 8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좀 힘든데? 이런 거? 그게 너무 빡세다. 이렇게 이제 요 그래프만 보자면, 그래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보라색 선만 보자면 요게 이제 그 기하학에서 많이 나오는 황금비, 뭐 피보나치, 나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 봐야 돼요. 얘는 수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1이고요.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2는 3이에요. 2 더하기 3은 5예요. 3 더하기 5는 8이에요. 이렇게요. 수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1, 2, 3, 5, 8 얘랑 더한 게 그 다음 거, 얘랑 더한 게 또 그 다음 거, 얘랑 더한 게 또 그 다음 거, 얘랑 더한 게 또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이전 거에 더해서 이전 걸 더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전 걸 더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리즘으로 짤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짤 필요가 없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짤 필요가 없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함수를 호출할 때 몇 항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래서 전에 걸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또 나랑 그 전에 걸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그런 거. 요게 또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게 그것도 이제 바이너리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진 트리, 제귀 구조 뭐 이런 거. 왜냐면 나 안에서 내가 불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제기 함수. 아 됐다. 그런가? 나오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코드를 좀 보면 반복문 이거 말고 제기 구조의 피보나치 여기 나오네. 여기 이거 잘 보세요. 얘는 함수죠. 피보라는 함수예요. 메인 함수 여기 있어요. 피보라는 함수예요. 피보라는 함수가 실행되려면 나 자신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기 함수의 개념인데, 만약에 n이 5래요. 그러면 리턴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4, 3, 얘는 3, 2, 얘는 2, 1, 얘는 1, 0, 얘는 2, 1, 얘는 1, 0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1, 0 이렇게. 이걸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O라는 값이 주어지고 피보가 호출되면은 이런 식의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내 결과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워요 얘는.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기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면 나 더하기 내 전 거를 해야 그 다음 걸 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뭐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지금 이 그림을 그냥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걸릴까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만약에 이런 겁니다. 방금처럼 내가 만약에 5를 집어넣었다면 얘가 요거 좀 보고 하는 거예요. 4, 3이고 얘가 3, 2, 얘가 2, 1 그리고 1, 0 얘는 1, 0, 3이니까 2, 1 얘는 1, 0 이거를 K번 반복해야 이 수열이 끝나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 건데 하는 거예요. 3을 넣으면 얘는 금방 끝나잖아요. 2, 1, 1, 0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확실히 확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 가지는 두 갈래길밖에 이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이너리 코드,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이진 트리. 요걸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보자면 타임, 리터 라고 했을 때 2의 뭐 n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2의 n의 세제곱이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얘는 아니지 2의 이 전 그림에서 이제 n의 2제곱이 이렇게 나오고 n의 세제곱이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2의 n제곱은 이렇게 가는 거죠. 훨씬 더 급격하게. 왜냐면 수가 하나 늘고 두 개 늘고 차이는 이진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2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교양 정도로 아시면 돼요. 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로그 n. 얘는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해요. 바이너리 서치. 이게 뭐냐면
이진 탐색, 이진 검색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1, 2, 3, 4, 5, 6, 7, 8, 9라는 이런 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제가 6을 찾고 싶어요. 6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는 우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반토막을 대요. 그냥 검색 방식이에요. 정렬이 되어 있는 곳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이 이게 뭔 말이냐면, 정렬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찾고 싶은 값이 6이잖아요. 얘를 키로 사용하는 거예요. 검색 그 키워드. 그리고 반을 쪼개요. 반을 쪼갠 거랑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어디로 가면 돼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면 이 앞에 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같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버려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반을 또 쪼개요. 그래서 적당한 수랑 얘랑 비교를 또 해요. 그러면 이번에 어디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번엔. 그죠? 그럼 여기 또 날리는 거예요. 진행될 때마다 검색해야 되는 양이 절반씩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검색을 진행할 때마다 한 번 로직이 이제 반복될 때마다 내가 검색해야 되는 거, 뒤져봐야 되는 양이 반씩 날아간다. 요것도 안 해도 되는 게, 나와요. 이진 탐색이죠. 이진 탐색. 이진 탐색.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방식이에요. 그냥 방식. 키 값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죠, 얘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통 표현할 때는, 얘를 표현할 때는 얘가 좀 특이하게 로그잖아요. 로그 어떻게 그려요, 이거?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해도 반토막씩 나기 때문에 이쯤? 로그 그래프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5에 n이라고 했을 때 얘는 5 로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데이터가 증가해도 검색하는 양이 확 줄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안 다룰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5 루트 n 이런 거. 얘를 이제 다뤄보자면 5 sqrtn 이렇게. 이런 거는 이따까지만 알아도 되고, 이거 지금 하는 거 하나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깊게 파실 분들은 이게 좀 필요할 겁니다. 뭐라고 검색하면 되냐면 빅 오 노테이션. 요걸 보면 제일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지를 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방금 그렸던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까지 있고 1도 있고 n제곱, n세제곱, n의 n제곱도 있네. n의 m제곱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거 최대한 보기 쉬운 걸로 찾아서 이런 거. 더 나은 그 탐색법, 더 나은 무언가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좋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네. 이런 거.
이미지로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꽤나 편해지겠죠. 몇 개 더 있긴 한데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밑에 여기 다 있고 이진 탐색 방금 한 거, 그죠? 선형 그런 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머지 소트, 퀵 소트, 셀렉션 소트, 인서션 소트 뭐 이런 게 나와요. 얘는 뭐냐면 요것까지 아시면 진짜 좋아요.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위키 말고 나무위키 봐도요. 얘는 좀 괜찮아서 정렬 알고리즘인데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정렬 알고리즘을 접할 때 얘를 봤어요. 뭐 하는 건지 한번 그냥 보세요. 얘는 여기 셀렉션 소트라고 위에 나와 있고요. 무작위의 데이터들을 정렬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인서션 소트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진짜 영상 보면은 소리랑 같이 막 나오거든요. 소리 들어가면 저작권 때문에 아무튼 지금 속도가 다르죠. 이전에 했던 거랑 속도가 다르잖아요. 확연히 차이 나잖아요. 지금 비교 횟수랑 그리고 이제 그 딜레이 횟수랑 나오고 있어요. 위에 퀵소트 이런 거 반씩 떼서 정렬하고 또 반 정렬하고 훨씬 빠르죠 이전 거보다. 그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알고리즘마다. 또 이제 머지 소트 정렬해놓고 합치고 얘네끼리 또 합치고 또 반 떼서 정렬해놓고 반 합치고 반에 반 또 합치고 해서 얘네끼리 한번 합치고 힙소트 뭐 이런 거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얘를 효율적으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일 유명한 거 이제 거품 정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어요. 얘는 뭐야 이거 뭐지? 이미 있어요. 얘는 우리는 선택만 하면 돼요. 이런 무작위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칵테일 정렬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냥 교양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고, 얘는 선택 정렬. 요게 제 친구 중에 요것만 파가지고 이쪽 계통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막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정렬만 추가로 파가지고 좀 깊게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스텝을 줄이기 위해서,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스텝을 줄이면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훌륭한 무언가가 나온다는 의미니까요. 요거는 만약에 공부를 쭉 이어나가신다면 1년 뒤에 다시 봐도 돼요. 네, 1년 뒤에. 지금 당장은 신경 막 엄청 써도 이렇게 체감이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1, 2년 뒤에 지금은 이런 거 있었다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고, 이런 거 그림 같은 것도 다 까먹어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나중에 한번 다시 봐주세요.